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양성 과정은 어떻고, 또 이제 사도직 활동은 어떻고, 그 다음에 평의원 및 양성교사 소개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원자는 10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미래 안젤라 자매님이 양원 구역에서 오셨고, 이미숙 아가다 자매님이 청량리에서 오셨고, 이금수 이스트나 자매님이 상봉동이고, 상봉동에서 이영선 수산나 자매님, 그리고 문희 헬레나 자매님 답심리 성당에서 오셨고, 백진주 데레사 자매님 양원 성당에 오셨고, 김경태 바울 형제님 양원 성당에 오셨고, 유혜경 카타리나 자매님 묵동에서 오셨고요. 최기정 카트나 자매님 제기동에 오셨고, 그리고 최영옥 라파엘 형제님이 전동동에서 이렇게 10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스피커가 안 돼가지고 실패를 했었어요. 이게 브루투스로 이렇게 마이크가 연결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패했었는데 금년에 준비했습니다.
잘 보셨어요? 이 내용이 여기 음악은 저 수녀님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 이태리에서 옛날에 지금도 우리 이제 K-팝 이렇게 오디션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탈리안 보이스 오디션에서 우승을 했어요, 수녀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코드판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이제 레스비오 네임이라고 이제 주 이름 찬양이라는 그 노래거든요. 그래서 수녀님이 그 당시에 30살인가 그런 정도 됐는데 88년생이에요. 그 88년생인데 그 수녀님이 이제 그 노래 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렇게 이제 가수가 꿈이었는데 그 가수의 꿈을 접고 수녀원에 들어가셨다는 이제 수녀님인데, 그 노래도 노래지만은 이 대나무의 성장이라는 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 대나무가 이제 그 씨를 뿌리고 한 4년 동안을 이 싹이 안 트는 거죠, 위로. 그 4년째 되는 해에 이 죽순이 이렇게 한 30cm 정도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대로 있대 이게. 근데 5년째부터는 이제 이게 폭풍적인 이제 성장, 폭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1년에 그냥 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지원기 이제 재석 프란스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여러분 양성 과정을 거칩니다. 4년 동안 양성 과정을 거치는데 그 양성 과정에서 재석 프란스코의 성소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찾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약을 하시는데 유기서약을 하고 1년 동안 3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유기서약을 합니다. 유기서약하고 유기서약 1년 동안 공부하시고 종신서약을 하는데, 서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재석 프란스코 성소가 무엇인지, 그걸 내가 재석 프란스코로 살아갈 것인지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의 4년 동안 공부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나무 예를 들은 것처럼 4년 동안 여러분이 다니다 해도 한 달에 1시간이잖아요, 공부하는 게. 1년에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년 해봐야 이틀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내가 4년 동안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내 몸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다녔는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렇게 가랑비에 옷젖는 식으로 내 몸에는 그런 게 프란스칸의 영성이 배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년째부터는 이제 그게 폭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보여드렸고요. 옛날에 그 연탄 우리가 떼봤잖아요. 그 연탄 공장에 그분 이제 연탄 배달 하시는 분들이 연탄재를 아무리 안 묻히려고 해도 그분들은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온몸에는 연탄재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다니다 보면은 재석 프란스칸으로 살아가다 보면 재석 프란스칸의 영성이 여러분의 몸에 깊숙이 배일 겁니다. 재석 프란스칸은 무엇인지, 재석 프란스칸은 800여 년 전에 1221년에 아시시의 성 프란스코에서 직접 세우신 형제입니다. 1회, 2회, 3회 이렇게 가지고 프란스칸 가족이라고 그래요, 이걸. 근데 1회는 이제 작은 형제, 콘벤투알 카푸친 형제를 가지고 남자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2회는 이제 글라라 수녀회라고 해가지고 봉쇄 수도회거든요, 여자 수녀회고요. 3회가 우리 재석 프란스카 이제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제 재석 프란스카인데, 재석 프란스코 회원들은 교황님이 인준한 해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도단체 회입니다. 그 재석 프란스코는 이제 그 OFS라고 항상 그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약자로 OFS를 붙이는 게 오르도 프란시스카누스 세쿨라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당대에 가정을 이루고 있던 이제 사는 사람들이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 설교를 듣고 전부 가정을 뛰쳐나와서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우리도 수도에 같이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 프란시스코 성인이 말렸죠. 여러분들은 가정을 갖고 사는데 세속 속에 살면서도 우리 수도에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제석 프란스코입니다. 그리고 1221년에 생활 지침에 따라 이라고 부르는 우글르노 첫 해칙이지, 우글르노 추기경님이 해칙을 이제 이렇게 프란스코 성인의 정신에 맞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앞으로 이제 좀 설명해 드렸는데 공부를 충분히 다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프란스코 교황, 프랑스 역대 교황님들이 프란스코 성인의 교황명을 사용한 처음입니다. 그 처음인데 그 역대 교황님들이 프란스코 성인처럼 살기를 너무 두려워가지고 감히 프란스코 성인의 교황명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그 프란스코 교황님은 이 교황명을 프란스 교황명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런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교황님께서 이제 이 사진은 제석 프란스코의 국제 평의 의장단들이 교황님을 이제 아련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오늘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의 사람들 가운데 있으라고 교황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참석한 자들에게 여러분은 프란스칸 카리스마에 따라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석 프란스코의 소명은 세상 안에서 아시스의 가난병이 성 프란스코의 방식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소는 아시시의 가난병이 프란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거룩한 복음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프란스코 성인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란스코 성인의 글을 많이 읽었을 때, 전기 같은 걸 읽었을 때 있는데, 프란스코 성인의 글을 보면은 복음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전부 복음 말씀 그대로 살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표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대로 살아갔어요. 복음 말씀 그대로.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여러분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옆에서 함께 하라고 그 제석 프란스코의 국제 의장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초기에 이제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800여 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800여 년 전이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을까요? 고려 시대. 그 이성계가 이화대 회관을 1398년인가 그때 하여튼 이화대 회관을 했으니까 1221년이면 고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최씨들이 정권을 잡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초기 형제들은 대장장이 이렇게 했고, 또 이발사들, 빵 굽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초기의 회원들이었고요. 첫 3회 회원은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가 첫 회원으로 3회 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성인으로서는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저희 주보 이제 엘리사벳 형제의 주보 성녀가 바로 이제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보 성녀로 모시고 있는데 이제 제석 프란스코 주보 성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제석 프란스코 주보 성녀고 프란스코 누르코 9세가 주보 성인이고 두 분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원기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기는 제석 프란스칸이라는 성소가 무엇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룩한 복음을 살아가는 이 성소를 여러분들 공부하는 지원기 동안 찾아야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입회를 할 것인지 입회 청원을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또 성소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불려졌는가, 이 제석 프란스코에 어떻게 불려졌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온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느님의 그분의 큰 뜻이 있어서 불림을 받았지 않나,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적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살도록 나는 어떻게 불려졌는지 한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석 프란시스코의 성서란 우리 해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칙을 살아가도록 이제 서약을 하거든요. 해칙을 3장 26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원기 1년 지난 다음에 입회를 하게 되면은 이 해칙을 공부하는데 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제석 프란시스코의 해칙과 생활은 RCC의 성 프란시스코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성소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양식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사부성 프란시스코와 성녀 글라라의 멋진 영적 체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석 프란시스코의 성소는 형제적 친교 안에서 복음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원기는 참되고 고유한 양식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성소를 식별하는 기간이고 형제와 지원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한 기간이고 제석 프란시스코 입회의 자유와 진취성을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원기를 거친 다음에 내년 이때쯤 되면 이제 입회를 하게 되는데 입회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맡깁니다. 누가 입회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는 않고 입회 청원서도 여러분 스스로 작성하셔서 여러분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입회를 하는가? 입회 청원자는 단위 또는 속인 형제 회장에게 형식을 갖춰서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단위 형제라는 것은 우리 이제 엘사벳 형제 같은 이런 형제가 단위 형제입니다. 그런데 입회 조건은 카톨릭 신앙을 고백할 것, 카톨릭 신자가 아니면은 입회를 할 수 없고 교회와 친교 가운데서 살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품행이 방정할 것. 여러분들은 이게 품행이 방정하다는 것은 학교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거 보면은 꼭 그 상장 이런 거 보면은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말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분명한 표시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석 프란시스코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견진성사는 지금은 아직까지 견진성사를 안 받으셔도 상관없는데 서약할 때까지는 견진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석 프란시스코는 이제 공적인 단체로서 교황성화로부터 해칙을 인정받았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 소명을 확인받았으며 교황성화의 특별한 유대로 결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교회를 재건하라는 성소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구 안에서 실현되도록 자기 소명을 수행하고 사도직 활동을 실현하는 지역교회와 친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제석 프란시스코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제일 처음에 보시면 단위 형제가 있습니다. 단위 형제가 있고 단위 형제 그 위에가 지구 형제가 있습니다. 지구 형제 위에서 국가 형제가 이제 있고 그 위에 국제 형제가 있는데 국가 형제에는 우리나라 하나가 있고요. 지구 형제에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5개의 지구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형제가 이렇게 있고 서울에 보면은 서울에 이제 지구는 3개의 지구가 있어요. 동중서로 해가지고 우리 교구 개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울 교구장이 이제 관할하는 게 교구장이 이임을 받아가지고 동서울 관할하고 이제 유경천 주교님이 동서울 관할하고 서서울하고 이제 중서울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서울에도 지구 형제에도 똑같이 그렇게 3개 지구로 나눠 있습니다. 그런 단위 형제가 중서울 지구는 요한두스 스코푸스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서울은 7개 형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분할할 때는 6개 형제가 있었는데 세라핌 형제라고 준비 형제가 지금 있어가지고 7개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서울 지구는 에지디오 성인을 복자 에지디오를 주보 성인으로 이제 모시고 있고 6개 형제가 있습니다. 6개 형제인데 광진, 이제 광동 광진에 가지고 마스의 형제가 있고
강남의 실베스트 형제제, 그리고 이제 성동 송파에서 글라라 형제, 저희 엘리사벳 형제는 동대문 중랑 이렇게 이제 속지로 묶여 있고요. 비안네 형제가 콘벤투알에 이제 있습니다. 형제 원례라고 요셉 형제도 콘벤투알. 그러니까 비안네 형제하고 요셉 형제가 콘벤투알에 있고 위에 마세오, 실베스테, 글라라, 엘리사벳 형제는 이 자리에서 원례를 시작합니다. 전부 우리는 이제 속지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속지주의를 하고 있는데 비안네 형제하고 요셉 형제는 속지인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묶여 있어요. 서울 수도권으로. 그리고 이제 마세오 형제하고 실베스테, 글라라, 엘리사벳 형제는 그 지역구로 이렇게 묶여 있고 속인 형제가 있습니다. 속인 형제에는 사제들로 구성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신부님들로 구성된 제속 프란시스코 형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는 사제들로서, 거기는 이제 속지가 아니고 속인, 사제의 그 속인이잖아요. 속인으로 형제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이제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은 제속 사제들, 그러니까 우리 본당 신부들은 우리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으로 이제 입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도의 신부들이나 수사님들은 안 돼요. 그 수도회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갈매 수도원의 수녀님들이 우리 형제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수도회를 퇴회를 하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회끼리는 안 되는데 제속 사제들은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서울은 이제 그 베르나르도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고 7개 형제, 그러니까 저쪽 그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양천 이렇게 서초, 강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울 형제가 있습니다. 양성 과정은 살펴보면은 양성 과정은 초기 양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속적 양성, 초기 양성기는 지원기 1년, 지원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지원기는 그렇게 보면 이제 탐색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속 프란시스코 성소를 찾아가지고 이 제속 프란시스코 복음적 삶을 살아간다는데 그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심이 서면은 입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입회 청원을 하면 그때부터 입회기에 들어가고 입회기는 2년 동안 우리 해칙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내가 서약을 하겠다 그러면은 서약 청원을 하면 유기서약을 합니다. 유기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서약기 1년 동안 거쳐서 정신서약을 하는데 지원기는 원래 출석 의무는 있습니다. 이게 2번까지는 결석에도 봐줘요. 근데 3번 이상 빠지면은 입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의무는 없습니다. 지원기는 없는데 입회를 하게 되면은 의무가 이제 추가돼요. 그거는 정식으로 내가 이게 형제에 입회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준 회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비도 내야 됩니다. 구역 모임 참석도 하셔야 됩니다. 출석은 물론이고 구역 모임이나 출석은 2번까지는 봐줍니다. 근데 3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승급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1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갑자기 애경사도 있고 다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려 있어요. 그게.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서울의 지구가 여기가 20개 형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0개 형제가 있는데 매월 토요일, 일요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여기 이 자리에서 원례를 합니다. 다른 형제 전부 보면은 그래서 거기 형제 내가 우리는 4번째 토요일 날 원례를 하는데 4번째 토요일 날 무슨 이제 집안에 애경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다른 형제의 보충 수업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출석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똑같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시시라는 책을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도도 거의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충 수업을 하고 그 출석 확인서를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근데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원기는 아시시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되고, 입회기는 폰테콜롬보라는 책을 가지고 2년을 공부를 합니다. 이게 폰테콜롬보라는 이게 이태리 장소명인데요, 지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시시는 성 프란시스코 성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붙였고, 폰테콜롬보는 성인께서 여기서 해칙을 쓰신 분이에요. 써서 공포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폰테콜롬보고, 서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라베르나는 성인께서 이제 오상을 받으신 곳이거든요. 성인께서는 예수님의 오상을 그대로 받고 자기도 그대로 고통을 겪고 느끼겠다고 해서 청원에 이제 그 세라핌 천사로부터 오상을 받으신 곳이 라베르나입니다. 그 지원기는 참되고 고유한 그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성소를 식별하는 단계이고, 형제와 지원자 사이의 상호 이해를 돕는 기간이고, 입회의 자유와 진실성을 보장하는 거고, 그리고 형제 입회를 하게 되면 지원기를 마친 후 회원의 규정에 따라서 입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입회 청원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출석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지원하신 분들 처음에 면담하는 것처럼 평의원들하고 또 면담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입회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평의에서 이제 그 비밀 투표로 결정을 하거든요. 초기 양성기는 형제 입회하면서부터 일생 동안을 통해서 이제 양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회를 하고 1년 동안 유급을 했든지 그런 건 너무 신경 쓸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제석 프란스 교회로 살아갔는데 1년 좀 늦게 서약하고 그런 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은경축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미사 중에 이제 오늘 행사가 있거든요. 은경축은 오늘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2000년도에 서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5주년 기념 이제 은경축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은경축은 종신 서약하고부터가 아니고 은경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회원 번호로 들어가거든요. 회원 번호 들어가면 그때부터 25주년입니다. 그래서 종신 서약 한 1년 전부터 들어가는 거고, 이제 영속적 양성은 이제 여러분이 정신 서약을 하게 되면은 영속적 양성기라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이제 매월 원래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미사도 같이 하면서 영속적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이런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그 사도직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의료봉사단이 있습니다. 의료봉사단은 강남 그 실베트 형제 중심으로 의료봉사단인데 거기 이제 의사들이 많아요. 금년에도 보니까 의사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는 의사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의료봉사단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사람 공동체라고 이제 그 노숙자와 그 행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보금자리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가면 이제 두부를 파는 걸 혹시 보셨어요? 네, 사셨어요? 그 두부가 한사람 공동체에서 만드는 두부인데요. 그 노숙자분들이 만든 겁니다. 그가 만든 재활센터를 해서 교황님이 여기다 방문했는데 우리가 속담이 그러잖아요. 이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도 고기 잡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노숙자분들한테도
그냥 지원이 아니고 그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 한사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영고님들이 신부님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계세요. 이제 중림동 이쪽에. 근데 거기 순 우리콩으로 만드는 두부인데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른 두부하고 시장에서 두부하고 이렇게 질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질이 다르고 이제 배달도 해줍니다. 집으로. 근데 한두 번은 안 되고 좀 이렇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배달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이동에 프랑스 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독거노인들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는데 우리 에르사벳 형제가 관할이 이제 거기 동대문이라서 동대문하고 중랑구라서 거기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거기에 봉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행동 연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가 그 지구 지금 온난화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심란한데 0.5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리백도 국제 무역에서도 적용해가지고 알리백이 적용한 데면은 서로 수입 수출이 안 되게끔 해놓고 또 이제 0.5도씨 상승을 막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온도가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지구도 지금 0.5도씨만 더 상승되면은 지구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0.5도씨 모두 안 올라가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같이 우리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안 됐었는데 이상하네. 다른 데서 됐는데
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리가 네, 소리는 잘 안 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기후위기 연대에 대해서 이 광화문 일대에서 이제 9월달에 그 이렇게 하는 행사에 저희가 같이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형제 양성 교사님들 다 계세요. 지원반은 우리 신부님이 맡으시고 입회 1반, 네, 입회 2반은 제가 맡고요. 유기사학반 교사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인사 좀 하시죠. 혼자 나오실 것 같은데. 네. 박은희 마리아 도미니카 자매님인데요. 유기사학반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까지 올라가시면은 이분하고 만나게 됩니다. 네, 인사하시죠. 그리고 입회 2반은 이제 지원기 1년, 입회 1반 1년, 입회 2반 이제 그러니까 2년을 마치고 3년째 오시면은 혹시 그때까지 있으면 저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입회 2반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양성 담당님 어디 계세요? 네, 양성 담당님 소개를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될 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근데 안 나오셨어요. 우리 이제 양성 담당님, 그러니까 평의원 중에서 양성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인사하시죠. 네, 입회 일반 양성 교사님, 입회 일반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저기 아니 나오시기가 좀 쑥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원기는 우리 이제 신부님하고 1년 동안 하세요. 신부님하고 1년 동안 공부하시고 입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유선이 율리아나 자매님이라고 입회 일반 양성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건 없으시면